중국 과정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 있죠. 육친 관계입니다. 그 육친 관계. 육친 관계는 육친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육친 관계는 인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 관계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사회적 환경 이런 걸 뜻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인간 그 관계, 인간 관계, 그 인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육친 그 관계와 그 십성의 별이 또 나옵니다. 십성의 별. 아까 그 우리 사조에 보면 뭐 급제, 비견, 급제, 식신, 상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10개의 별.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초 과정에서는 음양오행이라 해서, 오행은 목화, 토금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에, 그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사주로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세세하게 지도가 나갈 때는 이 육친 관계를 끌어다 씁니다. 그래, 음양오행, 상생상공론 플러스 중급에서는 육친 관계죠. 육친과 십성. 이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믹스해서 보고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죠? 기초에서는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아까 음양 했습니다만 음양을 조금 더 나누어 보면, 벌려보면 그 안에 또 오행이 들어있거든요. 또 그 오행 속에 보면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또 있어, 또. 그런 게 돼서 지금 중국 과정에서는 지금 이 육친 관계라는 것, 이 단어 자체가 다르죠. 자, 어떻게 다른지, 그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읽어갖고는 제가 공부해보니까 저렇게 글로 쓰는 걸 읽어보니까 감이 안 와요, 전혀.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말씀 좀 드리려고요. 기초가, 지금 시간에는 이래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에 처음 듣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그렇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 분 들어보신 분들은 기초 과정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듣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리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에서 했는 거는 목화, 토금수를 했거든요. 이게 오행입니다. 그죠? 기초 오행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생, 상거까지 했거든요. 상생, 생, 생. 목은 화를 생하고, 화생토, 토는 금을 생하고,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낳는다. 목은 화를 낳는다. 생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생상금노죠. 그거 하는 게 있었죠. 그, 하나씩 건너가니까 극이 되더라는 거죠. 극이라는 것은 뭐, 목은 토를 극하더라는 거죠. 토 위에 나무를 심어 놓잖아요. 그 목극토하고, 그럼 토는 한 칸 생의 관계를 한 칸 건너가야 되니까 토극수하고, 그죠? 이건 기초에서 한 내용이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토는 물을 막는다. 그죠? 물을 토로, 흙으로 제방샀잖아요. 그리고 극이라는 건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이길 극자를 쓰니까. 제압한다. 이런 거거든요. 수는 불을 제압하죠. 수는 불 끄는 데 사용되잖아요. 그 수극화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화는 또 쇠를 녹이는 데 쓰죠. 용광로. 이게 극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쇠는, 도끼는 나무를 자르는 데 쓰죠. 요게 상생상 극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육친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초과정을 이 가장 핵심이 되는, 명리학의 근본이 되는 음양오행 상생상노를 이해를 해야 중급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야 이해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상금론에서 육친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육친관계는 우리 인간관계도 있고
또 심리적 관계도 있고 또 사회적 관계도 알 수가 있고 여러 개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인간관계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서 그 육친관계가 뭐가 하면 육친과 십성이란 여기 10개 별이 나오죠. 책에는 육친에 의한 구분표해가 있습니다. 내가 한문으로 써놔서 죄송한데 비견급제 식신상관 차례대로 비견급제 위에부터 비견이죠.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요 순서인데요. 자, 다시 여기다 쓰면 비견 급제 그 한자로 써놨기 때문에 한글로 써드립니다. 식신 요게 상관 요게 10개의 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편제 정제 그 다음에 편관 정관 그 다음에 편인 정인으로 나눕니다. 요게 10개죠.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요게 10개의 별입니다. 비견급제가 갖고 식신상관, 정편제, 편정 요걸 갖다가 비견급제를 요거 합쳐서 비급이라 하고 그죠?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 하고 그 다음에 편제와 정제를 합쳐서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재물을 뜻합니다. 재물. 그래, 이걸 재물을 재성. 재성. 그게 별이라는 거예요. 재성의 별, 재물의 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관이죠. 관. 요건 관이라서 관성. 그죠? 요거 두 개를 정평관을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은 명예를 뜻하고 관성, 직장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편인은 요거는 이제 편인자가 들어요. 인성. 요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다섯 비급의 별, 식상의 별, 그죠? 재성의 별, 관성의 별, 관성, 인성의 별, 요런 관계거든요. 요게 다릅니다. 지금 중국 과정에서는 요걸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로. 뭐, 기초과정에서는 청간지지가 어떻고, 뭐, 지지의 글자가 삼합이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전부 이 글자들은 중국에서는 요것들로 다 통용됩니다. 그러면은 비급이 뭐고, 식상이 뭐고, 재성이 관성이 이게 뭔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만 알면 돼. 그죠? 요걸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요걸 요쪽으로 조금 옮겨야 되겠는데, 참 애매하게 그려놨는데 중간에 어정관하게 그려놨네요. 자,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급이란, 자, 여기 이제 비급이란 이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나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연관계는 너희끼리의 인연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인연이 내 기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내 친구의 친구 이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나를 통해서 내 친구의 친구지 저끼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거든요. 관계가.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한다. 자, 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참 이걸 자, 나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이걸 이제 다시 제가 그러면 조금 목화, 토, 금수, 생, 극, 토국수, 요거야.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비급이란 이 말이거든요. 비급이라는 나와 같은 오행, 나와 같은 오행이
오행이 나와 같은 것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나란 자, 자기 일원 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사주 8글자에 보면 일원으로 된 게 있고 일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가 하면 사주 요 하나 둘 셋 네 칸 중에 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위에 있는 글자 그 글자입니다. 그 글자가 기준입니다. 그게 일원 내지는 일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기준인데 그게 오행으로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나를 대표하는 글자거든요. 내 사주 8글자에 대표하는 글자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글자가 목인지 화인지 토인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고인 내가 나와 같은 오행의 글자들을 내 사주 속에 있는 글자들을 비급이라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비급이라 하더라. 그럼 거기에서 아까 음양론을 이야기했지만은 거기 글자들 중에 오행의 글자들 중에 음과 양이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이 그 오행 중에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오행이 전체적으로 나와 같은 것은 비급이라고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음양이 나와 같은, 음양까지, 오행도 같지만, 음양도 같더라. 그게 이제 비견이라는 거죠. 오행도 같은데, 나와의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르더라. 같지 않더라. 급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지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선생님 좀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핸드폰 저거 되는 거예요? 예?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살아야 돼. 요걸 이해하시면 요게 쉬워지거든. 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눈치를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할게요. 여기 있는 그 나라는 글자의 오행을 아시겠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알기 힘드실 테고, 선생님 어떠세요? 자, 여기 있는 글자를 나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에 있는 글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천간에 갑을병정, 면허시험 다 있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가 오행 속에 포함돼서요. 자, 갑과 을은 목이라고 하고, 병정은 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와 기는 토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신은 금이에요. 수는 임계, 요게 수예요. 여기에 있는 글자가 요 10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중에 분명히 있거든. 그래, 갑과 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목이고, 여기 병정이 있다면 내가 화예요. 요건 무기토가 있으면 내가 토라. 그럼 병신금이 있다면 내가 금이 되겠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음양은 뭘 이야기하냐면, 일단 오행은 이제 아시죠? 음양은 뭘 이야기하냐면, 갑과 을, 병과 정, 무와 기, 경신, 임계. 그래, 각 오행 중에서 내가 먼저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동그라미 쳐놓은 거. 요게 양이에요. 여기 글자들이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요 글자들은 양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오행 중에서, 오행 중에 갑과 을이 있는데, 이 글자 중에 갑목이라는 글자는 양이고, 을은 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음양은 자 오행과 나의 오행과 음양을 알 수 있죠. 내가 오행이 뭐이며 음의 오행이다. 만약에 목이라면 갑이라면은 양의 목이고 을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음의 목일 거고 경이라면은 요거 양의 급이고 신이라면은 음의 급이다 얘기죠. 그죠? 자, 요렇게 일단 그게 내더라. 그럼 나와 같은 거는 오행 말씀드렸죠. 그럼 내한테 무슨 오행이다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그 오행이 같은 것은 비급이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오행과 여기에 있는 글자들의 오행이 같은 것은 아, 야들은 싸그리 나한테는 비급이구나.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음과 내가 음인지 양인지에 따라서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 음양이 다른 것은 급제라고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이것을 이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상은 자, 식상은 요거 내가 생해주는 것. 내가 생해주는 것. 자, 내가 토라면 식상은 금이죠. 내가 생해주는 거니까. 내가 화라면 식상은 토죠. 내가 생해주니까. 내가 수라면 식상은 목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런데 또 음양이 나와요. 요것들은 전부 음양이거든. 식신은 나하고 아까 음양이 비견처럼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 그죠? 여기 있는 나하고 음양이 나는 양인데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은 오행은 같은데 뭐 요거는 음이더라 다르더라는 얘기죠. 음양이 다른 것은 급제. 급제는 상관 식상에서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쯤은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재성은 첫 번째 거 잘 이해하시니까 뒤에는 쉽게 이제 그죠? 진도가 나가게 되는데 재성이란 재물을 뜻하게 하지만 내가 뭐 한다? 극하는 거. 자, 그러면 내가 극하는 것은 요 그림 그려 있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이라면 극하는 놈은 내가 극하니까 토죠. 내가 화라면 여기에 있는 글자가 화라면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니까 극은 한 칸 건너뛰어서 극하니까 그럼 내 여기에 있는 금이라는 글자는 나한테 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토라면 내가 극하는 거 수에 해당되는 오행의 글자들은 나한테 전부 재성이라. 그럼 재성, 재물을 뜻한다. 내가 금의 오행이더라. 여기 있는 글자가 금 오행이더라. 그러면은 나한테 재성, 돈에 해당되는 것은, 재물에 해당되는 것은 목이란 글자더라는 거야. 그럼 내 목이 어디에 있노?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성을 찾아낸다는 건데. 그래, 오행이 같은 것은,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고, 그죠? 거기에서 아까 이 음양처럼 음양이 같은 것은 아까 여기처럼 편제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음양이 다른 것은 정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관성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생상극에서 이 관계가 어디 되어 있는 상생상극의 관계가 어디 되어 있냐면 내가 어느 것이든 간에 내가 생해주는 게 있고 그죠? 생해주는 게 나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게 있고 내가 극하는 게 있고 그죠? 요거는 내가 주는 거랑 주고 받아야지요.
받는 거는 내가 내를 생해주는 게 있고 또 내를 극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생해주는 게 있고 또 내가 극하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나를 생해주는 게 있고 나를 극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자, 그런 측면에서 관성은 지금은 내가 생해주는 거는 식상이라 했고 내가 또 극하는 놈은 재성이라 했고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받는 걸 내잖아.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 그죠?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이라고 한다. 이 극은 이 기초 과정에서 극은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극은 내가 제압한다, 이긴다 이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제재한다, 어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쪽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 놀고 있는데 내가 못하게 하잖아. 이걸 내가 극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 입장은 어떨까요? 놀고 잡은데 자꾸 못하게 하는 그 아이는 스트레스 받는 입장이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가 그거의 관계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은 나는 내가 머쓱하니까 기운은 빠지지만 되게 많은 스트레스는 내보다 여기서 많이 받죠. 내가 하니까 그죠? 또 요거는 또 다르죠. 다른 객체가 나를 극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극하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직장이기도 해. 직장이기도 한데 직장 생활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논리거든요. 내를 극하는 글자는 오행은 관성이라고 한다. 만약에 내 여기 일원에 있는 글자가 금이더라. 금이라면 이 금을 극하는 글자는 뭡니까? 요거잖아. 화극금 하잖아요. 그 화는 내한테 관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관성은 우리 육친 관계에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자분들이니까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 팔자 8글자에 관성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그 남자가. 만약 내 일원이 수라면 관은 토가 돼. 그렇죠. 그럼 내 사주 팔자에 남자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그 글자가 나한테 이롭게 작용하느냐 이롭지 않게 작용하느냐. 그러면 나는 그 관에 해당되는 남자라는 글자, 내 사주 8글자의 남자라는 글자가 내 사주 8글자를 이롭게 하지 않더라. 만약에. 그러면 남자 복 없다. 또 이롭게 하더라. 그럼 남자 복 있네. 그래서 빨리 시집 가야 돼. 남자 복 없는데 빨리 시집가면 뭐 합니까? 고생이지, 고생. 스트레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또 이게 명예이기도 하거든. 그죠? 이렇게 이제 분류로 이제. 그래서 관성은 아시겠죠?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그 글자가, 그 오행이 나한테는 관성이라고 하더라. 거기서도 또 음양이 같고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이라 하고, 그래서 편관. 다른 것은 정이라 해서 정관이라고 한다. 정관.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인성. 내가 빨리 한다고 해도 시간이 못 맞아. 인성은 아까 뭐랬으면 나를 생해주는 것. 그죠? 나를 생해주는 것. 그럼 나를 생해준다는 것은, 여기서 인은 도장인자를 쓰는데, 인이라 하는 것은 문서이기도 하고 결재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육친관계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뜻합니다. 어머니, 엄마. 요 생한다라고 있잖아요. 생. 요건 이제 수는 목을 생하고, 그죠? 금은 수를 생하지 않습니까? 생한다는 것은 이게 날생자잖아. 낳다라는 거잖아. 아이를 낳는다. 남자들은 못 낳잖아요. 여자들은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금일간자가 내 사주 속에 수가 있다면 그건 나한테 자식에 해당된다. 그 내 사주 팔자에 자식이 몇 명 있노? DB 보면 돼. 내 팔자에 자식이 있나 없나? 그 DB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야는 생하는 글자는 자식에 해당된다. 육친관계로. 그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글자가 토더라. 그러면 나한테 팔자에 자식에 해당되는 글자는 이거죠. 이거 식상이 자식이고, 이제 엄마, 지금 인성자 엄마에 해당되는, 엄마에 해당되는 글자는 나를 낳아서, 엄마는 이 글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나를 낳아서. 내 여기 있는 일간이 토더라. 그러면 엄마에 해당되는 글자는 화라는 얘기죠. 내가 금이더라. 그러면 인성은 토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엄마라는, 엄마 복이 있나 없나. 그죠? 내가 수라면 여기 있는 글자가 수더라. 그러면은 엄마에 해당되는 인성의 글자는 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기 이제 인성은 엄마에 해당되는, 육신적으로, 그죠? 엄마에 해당되는, 이 인성은 또 아까 음과 양으로 볼 때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인이라 하고 같지 않고 음양이 다른 것은 정인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요걸 이해를 하세요. 요걸 제대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비겁이 뭐고 식상이 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나. 우리가 그럼 사주 8글자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다음 구체적으로 내한테의 인연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 그 인연과 내 인연이 좋은지 또 안 좋은지. 그러면 따로 떨어져가 사는 게 좋은지 합쳐가 사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이 또 관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사회적으로는 비겁이 뭐 내가 재물의 욕심이 많나 명예의 욕이 많나 어떤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급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관계 육친과 십성의 관계 이것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